무당이 말하길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선생님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현재는 학원 강사로 유명세를 날리고 계신 분이었다. 비록 사법고시는 나이 탓에 중도에 포기하셨지만 유명세만큼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것으로 들었다. 조부가 한학자셨기 때문에 마치 청학동과 같은 분위기와 같이 엄한 가정교육 아래서 사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은 방학이 되면 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셨다고 한다. 그곳에는 선생님을 친아들처럼 아끼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조부가 계셨다고 한다. 보통 사람 같다면 집을 떠나 큰아버지 댁에서 머문다는 게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할아버지는 5대 독자셨고 그래서 겨우겨우 한국전쟁도 피해 가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시고 큰아버지와 선생님의 아버지를 낳으셨다. 물론 큰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시려고 딸을 넷이나 줄줄이 더 낳으셔서 총 이남 4녀의 선생님의 아버지는 막내셨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할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버지에게는 딸만 셋이고 아들은 없으셨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선생님을 예뻐하시고 극진히 보살폈던 것이다. 사실 선생님도 위에는 줄줄이 누나 셋에 마지막에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한다. 방학마다 할아버지 댁에 선생님이 가셨던 것도 그러한 조부와 큰아버지의 총애 탓이었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예뻐해 주셨던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좋았기 때문에 매번 방학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하셨다. 방학이 되면 한학자셨던 할아버지는 선생님에게 한자와 서예를 가르치셨고 선생님이 조르는 것이면 대부분 다 해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후 선생님은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자식의 학업도 중히 여기셨지만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큰아버지 그리고 누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곤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교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집안이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집안이다 보니 증조부나 고조부의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도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평일인 경우 학교를 마치자마자 큰아버지 댁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선생님이 한창 대입을 준비하던 때였다고 한다. 선생님의 부모님은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선생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가풍은 가풍인지라 학업도 중요했지만 기일이 되면 빠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공부에 지치셨던 선생님은 그날도 학교를 일찍 가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기일에 참석하셨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본고사라는 것이 끝나고 학력고사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고 하셨다. 수능 세대 전인 학력고사였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의 손을 잡으면서 넌 우리 집안의 7대 독자나 마찬가지니 우리 집안에서는 네가 가장 중하다. 알겠지? 이렇게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 당시 선생님도 많이 예뻐해 주셨다. 할아버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시험 공부에 지쳤기 때문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내일 아침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제사가 12시쯤이 되어서야 시작했고 제사를 마치면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더더욱 피곤하셨었다고 한다. 시험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흔한 말로 똥줄을 타며 피곤하지만 공부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전기대와 후기대라는 것과 선지원 후시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꽤 잘하셨는데 지원을 이미 해놓고 시험을 기다리시는 상황이셨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 집안이 머리가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큰아버지 댁 누나들이나 친누나들 모두 그런 영향 탓인지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서
선생님 역시 이름 꽤나 날리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다툴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혹시나 잘못하여 집안에 누가 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과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의 조부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시험은 코앞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례에 참석해야 했고 특히나 자신을 매우 아껴주셨던 분이기에 시험도 시험이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부댁으로 내려가셨다고 한다. 당시 3일장을 하였는데 선생님의 부모님들과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이틀째 되시는 날의 저녁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올라가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집안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누나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7대 독자나 다름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올라가서 공부하는 게 맞다.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어른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기에 비록 마지막 작별인 사격인 발인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아쉬웠지만 선생님은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올라가서 공부의 열을 올리셨다고 한다. 불과 며칠 뒤 선생님께는 장례와 관련해서 일이 있으니 어서 집에 내려오라는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적잖게 당황하셨다. 왜냐하면 시험이 불과 5일 앞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차편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한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해서 큰아버지 댁으로 가셨는데 집안은 꽤 뭔가로 바쁜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도 몇 보이고 마당에 무당 한 명이 있는데 분명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였지만 남자 무당이었던 박수 무당이었다고 한다. 정신없이 도착한 선생님은 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군판을 지켜봐야 했다. 어른들과 그 박수 무당은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얼른 굿을 시작하자고 재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굿이 끝나고 선생님은 부모님께 저를 왜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는지 또 큰아버지 댁 마당에 있는 박수 무당은 무엇이며 굿은 왜 하는 것인지 물으셨다고 한다.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 발인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장례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하지 않고 큰아버지 댁에서 치렀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고 난 후 가족들 모두 밤을 새고 피곤에 지쳐서 꾸벅꾸벅 하나 둘 잠이 들었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큰아버지께서 상 주셨지만 큰아버지는 잠깐 영종이 있는 마루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서 잠시 눈을 부티셨다고 한다. 그래서 대신 아버지께서 영정 앞을 지키시다가 깜빡 잠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무언가 잃어버리시냐 애달프게 슬퍼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지키고 계셨다. 어른들 모두 그 꿈을 꾸셨다는 것이었다. 발인을 하러 가려는 찰나 일가 어른 한 분이 무당 한 명과 함께 오셔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이유인즉 그분은 미신을 굉장히 잘 믿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는 무당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 기이하여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무당에게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당은 큰아버지 댁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인을 멈추고 어서 막내 아들을 불러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누구도 무당에게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이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고 아마 할아버지가 너를 마지막에 못 보고 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한다는 것이다. 이튿날이 되어 굿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굿을 하던 무당이 멈추어 서더니 선생님의 아버지를 지목하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직후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굿판 한가운데 나오셔서는 정말 애절하고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한다.
그리고서는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 입에서는 할아버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소리와 어투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두 손을 꼭 잡고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한디 우리 막둥이 얼굴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감은 편히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인께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잘하고 꼭 잘 돼야 쓴다. 이 할아버지가 앞길 잘 보살펴 줄 텐게 걱정일랑 하들 말고 하시고 대략 20분 가까이 내 앞에 서서 비슷한 얘기를 매우 슬프게 하셨다. 당시 선생님 역시 무서움보다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죄스러움으로 같이 서럽게 우셨다고 하고 주변의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 역시 모두 울어 한순간에 큰아버지 댁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무당은 안타까운 듯이 찌릿거리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날 할아버지의 발의는 잘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선생님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셨다고 한다. 선생님이 학교 근처의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시험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 시험이 잘 되지 않으면 재수를 하기로 마음속으로는 결심하셨다고 한다. 전기대에 떨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입시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셨다. 남은 이틀 동안 죽어라 남은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시험 전날에는 선지원했던 대학 주변에 올라갔고 이튿날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도 의아한 것은 당시 그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다들 좌절하고 있는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들이고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생님은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한다. 선생님과 가족들은 그 일을 두고 할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생님은 아직도 할아버지 기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골에 내려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하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